근데 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파산 관제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회장이 가지고 있던 대당 수십억 원씩 하는 스포츠카드를 압류해 갔다고 합니다. 정당한 압류일까요? 어떨까요?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승환, 이게 무슨 어떤 사건인가요? 네, 강원 도민저축은행인데요. 2011년, 12년경에 부실 대출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서 저축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네. 그 도민저축은행의 회장이 이제 최규철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680억 원 상당의 부실 대출로 예금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뭐 배임 뭐 이런 것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일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예전이죠. 파산관제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뭐 대당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스포츠카, 뭐 슈퍼카들을 압류해서 경매를 해서 손실 일부 보전을 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분쟁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뭐 무슨 차인데 한 대당 수십억 원씩이나 하는 건가요? 네, 뭐 프랑스의 부가티 베이런, 네. 또 뭐 스웨덴의 코닉세그라고 하는 차들, 뭐 네. 뉴 코닉세그, 그다음에 뭐 CCR 이런 차들인데요. 네. 이게 2006년식, 2005년식 이런 것들인데 국제 시세는 좀 변하기는 하는데 한 대 뭐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차 세대 추정 가격이 13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10년도 넘은 차들인데 세대에 130억 원이면 진짜 뭐 입이 똑 벌어있는데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이 차량들이 최규철 회장 개인 창고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이게 불법 대출의 담보물, 그러니까 대출하면서 담보물이었던 것이 최 회장 개인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담보물로 처분한 겁니다. 근데 담보물로 처분하려고 하면 이제 차량의 경우에는 압류해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차량 열쇠가 없으니까 인도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내고 담보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거였습니다. 네. 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1심의 경우에는 이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담보물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인도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규철 회장 개인의 소유이거나 최규철 회장이 운영한 다른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그런 판결이 나온지 뭐 알려진 게 있나요? 네, 뭐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는데 최 회장의 반응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금보험공사는 이 차량들을 구입할 때 그 대금을 대출해주면서 차량을 담보로 잡은 것이라는 취지고 최 회장의 경우에는 그 대출과는 전혀 관련 없이 재벌 회장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량을 병행 수입해서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대출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기는 원래 그런 사업도 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입해서 팔려고 갖고 있었던 거지 뭐 은행 담보로 뭐 샀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닌 모양이네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1, 2심 판결이 지금 다른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아무래도 대법원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항소심 판결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상고가 기각되거나 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물이 아니라는 게 될 테니까요. 해당 담보를 예금보험공사가 뭐 압류해서 경매할 수 없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문제는 이미 경매 처분된 것, 소위 공매 처분된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수십 또는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 그대로 세기의 자동차 소송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게 그 최 회장이라는 사람이 개인 돈으로 샀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른바 뭐 사업 자금 이런 걸로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따로 뭐 담보물로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 된 건지가 사실 잘 의문입니다. 1심은 이걸 담보물이라고 인정한 걸로 봐서는 뭐 담보대출 관련 서류도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2심에서 뒤집히면서 최 회장의 별개 사업 또는 최 회장 개인 소유나 다른 회사 소유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면 뭐 대출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이거나 또는 대출 관련 서류가 제대로 안 꾸며져 있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아예 달라서 대출의 목적으로 제공된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면 차량 등록증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소유권 이전될 때도 그 등록이 따라가는 근저당권 같은 형태로 따라가니까 나중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그 근저당을 실행해서 자동차를 경매하고 뭐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런 구조가 될 텐데 지금 이 경우는
뭐 차량 등록증이 제대로 과연 있는지도 의문이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등록증에 뭐 근저당이나 저당 같은 것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던 것이 네.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 만약에 슈퍼카 수입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동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것은 그냥 네. 사업자금 대출이니까요. 네. 그럴 경우에 사실 은행이 제대로 하려면 사업자는 아무런 담보가 없고 신용도 별다른 것이 없을 네.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새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담보를 설정하는 게 적정한 처리 방법이겠죠. 근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배임이나 횡령,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근데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또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